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은 3급 과정 두 번째 시간 98강을 시작합니다. 98강 첫 번째 글자는 구들견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어질현과 구들간이 결합되어 있는데 구들간은 앞으로 배우지 않은 글자이기 때문에 세 조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기억하겠습니다. 신하신, 손을 뜻하는 또, 그리고 흑토가 결합된 세 조각의 이야기. 여러 어진 신하들이 손으로 나라의 땅, 나라의 기틀을 견고하게 다지는 구들견입니다. 어진 신하들이 손으로 나라의 땅, 나라의 기틀을 견고하게 다지는 구들견입니다. 구들견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는 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들견자에 가질지를 써서 굳게 지니고 있는 일을 견지라고 하고, 견고라고 하는 말, 구들견자에 구들고를 써서 굳세고 단단함을 이르는 말을 견고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거울경입니다. 거울경의 글자는 옛날에 유리가 없던 시절에 구리판을 매끈하게 갈아서 사물을 비춰보는 그 구리거울이었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쇠, 금이 있고 마침내 경이 있죠. 마침내 경은 77강 792번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구리, 금속판을 매끈하게 갈아서 마침내 사물이 비치게 되는 거울경입니다. 구리, 금속판을 매끈하게 갈아서 마침내 사물이 비치게 되는 거울경입니다. 거울경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파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깨트릴 파, 거울경을 쓰면 깨어진 거울이라는 뜻인데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아서 이혼하게 되는 일을 파경이라고 합니다. 거울경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안경, 현미경, 망원경 많이 있는데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밝을명, 거울경, 그칠지 물수를 써서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인데 사심이 없는 그 깨끗한 마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을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닭개입니다. 닭개의 글자는 77강 800번에서 한번 나왔던 글자입니다. 제가 어찌해를 설명하고 신의 개를 설명하고 다시 800번에서 닭개를 설명했습니다. 흐름상 98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찌해와 세조가 결합된 글자죠. 어찌해서 이 새는 아침마다 그리 크게 울까? 닭개입니다. 유머로서 재밌게 기억했죠? 어찌해서 이 새는 아침마다 그리 크게 울까? 닭개입니다. 닭개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계명구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닭개 울명, 개구, 도둑도를 써서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고 하는 뜻인데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때로는 요긴하게 쓸모가 있음을 이르는 말을 계명구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열매 채소를 뜻하는 글자 오이, 오이과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손톱조랑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러나 여기 한 획이 더 있습니다. 자, 손톱조를 닮은 넝쿨에 오이 하나가 달랑 달려있는 오이과입니다. 손톱조를 닮은 오이 넝쿨에 오이 하나가 달려있는 오이과입니다. 자, 오이가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과전이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이가 밭전, 오얀비, 아래하를 써서 오이밭과 오얏나무 아래라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은 과전불남리 이하 부정관이라고 하는 준말로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쓰지 말고 오얏나무,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란 뜻인데 그것은 신을 고쳐 신는다고 아래로 숙이면 오이를 딴다고 오해를 받고 갓을 고쳐 쓴다고 손을 올리면 자두를 딴다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괜히 남의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이러는 말이 과전이하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외로울 고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아들자가 있고 앞서 배웠던 오이가가 있죠. 아들자는 세 가지 뜻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조각, 자식, 씨앗의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씨앗입니다. 씨앗으로 쓸 오이 하나가 달랑 외롭게 달려있는 외로울 고입니다. 씨앗으로 쓸 늙은 오이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는 외로울 고입니다. 외로울 고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로울고 설립, 없을무, 도울원을 써서 혼자 고립되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고립무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놀랄경입니다. 놀랄경의 글자 구조를 보면 공경경이 있고 말마가 있죠. 이 공경경을 쓴 까닭은 공경경은 위를 향하는 글자입니다. 위로 향해서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발을 위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 놀라서 히
하면서 앞발을 쳐드는 모양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위를 향하는 공경경, 말이 앞발을 위로 쳐드는 놀랄경입니다. 위를 향하는 공경경, 말이 앞발을 위로 쳐드는 놀랄경입니다. 놀랄경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는 경천동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놀랄경, 하늘천, 움직일 동, 땅지를 써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인데 몹시 세상을 놀라게 함을 이루는 말을 경천동지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곡식곡입니다. 곡식곡의 글자는 껍질각과 벼화가 결합된 글자인데 껍질각이 다소 복잡합니다. 글자를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선비사 모양과 덮을며 한일의 벼화 그리고 창수, 몽둥이수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껍질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를 조각을 여러 개로 나눠서 이야기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는 껍질 덮인 한 알의 벽시도 잘 두드리고 까서 소중하게 여기는 곡식곡입니다. 선비는 껍질 덮인 한 알의 벽시도 잘 두드리고 까서 소중하게 여기는 곡식곡입니다. 네, 곡식곡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오곡백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서도 곡식곡, 일백백, 과실과를 써서 오곡하면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뜻하는 말이지만 온갖 곡식과 과일을 일컫는 말을 오곡백과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어렵다는 글자 고날곤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 큰 입구 안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사방이 막혀진 곳에 식물,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는 고날곤입니다. 사방이 막혀진 곳에서는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는 고날곤입니다. 고날곤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곤란이라고 하는 말 있죠. 고날곤자에 어려울 난을 써서 어떤 일을 하는 상황, 조건 등이 좋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상태를 곤란이라고 하고 빈곤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가난 빈자에 고날곤을 써서 가난하고 궁색해서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내용 따위가 모자라고 텅 비어있다는 뜻이 빈곤입니다. 네, 그러면 9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자, 구들견입니다. 어진 신하들이 손으로 나라의 땅, 귀틀을 견고하게 다지는 구들견, 구들견. 다음은 거울경입니다. 구리판, 금속판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사물이 비치게 되는 거울경, 거울경. 다음은 닭개입니다. 어찌해서 이 새는 아침마다 그리 크게 울까? 닭개, 닭개. 다음은 오이가입니다. 손톱 조 닮은 오이넝쿨에 오이 하나가 달려있는 오이과, 오이과. 다음은 외로울 고입니다. 씨앗으로 쓸 늙은 오이 하나가 달랑 넝쿨에 매달려 있는 외로울 고, 외로울 고. 다음은 놀랄경입니다. 위를 향하는 공경경, 말이 앞발을 위로 쳐드는 놀랄경, 놀랄경입니다. 다음은 곡식곡입니다. 선비는 껍질 덮인 한 알의 벽시도 두드리고 까서 소중하게 여기는 곡식곡, 곡식곡. 다음은 고날곤입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는 고날곤, 고날곤입니다. 네, 여러분 98강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9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